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맨큐의 경제학 세 번째 시간으로 기업의 행동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평은 복잡한 원론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문학적이고 사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같은 질문은 학교에서도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의 목적은 바로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 키워드는 바로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위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기업들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물론 완전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윤 추구가 목적임에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비용이 수입보다 많게 되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체인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 역시도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지 알아보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간 개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간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가격이 높게 형성된 재화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가격 유인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예를 들자면 마스크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면 몇몇의 기업들은 이윤을 얻으려 마스크 공장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을 올리겠죠. 한개 비용이 시장 가격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이고, 이때 형성된 가격은 평균 총 비용을 웃돌기에 이윤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점차 많아진다면 마스크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결과 생산된 수많은 물량으로 마스크 가격은 내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유는 평균 총 비용과 같아지는 제로 지점에 머물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얻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완전 경쟁에 가까워져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근시안적인 행동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죠. 남들이 대세라며 추구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논지는 장기적인 안목 가운데 이득과 손실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윤의 양은 어느 정도이고 지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윤과 비용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암묵적 비용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회계학적인 이유는 암묵적 비용을 포함시키지가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돈으로 받은 10,000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7,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었다면 남는 이유는 3,000원이 됩니다. 이런 계산 방법이 회계학적인 것입니다. 순전히 명시적 비용으로만 구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남는 이윤이 3,00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사 먹을 돈으로 금융권에 투자를 했다면 10,000원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기회 비용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식을 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용돈 10,000원에서 도시락 7,000원과 기회 비용인 10,000원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7,000원이라는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이같이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범주에서 세울 것인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회계학적 관점에만 익숙했다면 이제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설계하면 어떨까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생각해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경쟁 시장에서 퇴출되는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기업들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인 가격에 일치되기까지 재화를 생산합니다. 이 일치되는 점이 평균 총비용의 최소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시장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평균 총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에 따라 퇴출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수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란 시장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해도 평균 총 비용을 낮추었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지출 비용이 있나요? 그리고 이 비용들을 줄이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경쟁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쟁 시장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독점과 과점 같은 독단적인 이윤 추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독점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독점 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개 수입이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재화는 최적 생산량보다 미달되는 수준으로 생산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을 일으키게 만들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크게 얻을 수 있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나 사회 전체의 후생 면에서도 좋지 않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과점 기업의 경우는 독점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카르텔이란 가격과 재화의 수량을 합의하기 위해 참여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담합은 높은 가격을 통한 독단적인 이윤을 추구하게 만들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 시장 가운데서 나의 가치를 높여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독단적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넓게 생각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선한 양심의 경제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윤 추구라는 것이 선이라는 양심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큐의 경제학 3번째 시간으로 기업의 행동 원리를 보았는데요. 기업의 행동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합리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가운데 기회 비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선한 양심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제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